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나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친구는 나보다 잘 나간다고 은근히 나를 무시한다. 나를 위해서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라고 말하지만 조언을 가장한 비난 때문에 내 마음이 위축된다. 하지만 나는 바보같이 그렇게 나를 향해서 날선 비난을 던진 친구를 또 만난다. 그 친구도 속으로는 분명 나를 아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누군가는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건지를 가르는 척도라고 부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 되는지 세어보기도 한다. 각박해진 세상에서 누군가와 친구라는 관계를 맺는다는 건 매번 조심스럽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도 홀로 자유롭게 살아간다. 맛집을 찾아 온전하게 맛을 즐기고 혼자 여행을 다니고 여행지에서 우연하게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혼자 다니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비아냥거려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처음부터 친구가 없었던 사람보다도 친구가 있었는데 의미 없는 대화나 남을 비난하고 자기 자랑으로만 가득한 대화에 지쳐서 과감하게 손절한 경우가 다수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인 진정한 친구의 존재 유무라는 기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진 결과로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친구가 없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계의 거리를 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주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어울리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살아갈 힘을 얻다가도 또 다른 누군가의 폭언으로 큰 상처를 받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곤 한다. 여기서 거리를 둔다는 의미는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내가 적당하게 거리를 둔다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해서 누군가로부터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의미이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덜 받는 마음의 중심에는 인정 욕구가 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타인에 대한 인정 욕구가 강할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민감해진다고 한다. 타인이 결정하는 나에 대한 평가에 따라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넷플릭스 블랙미러 시즌3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상대방을 평가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나오는 장면이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별점을 주고 서비스에서 점수를 확인하여 서로를 평가한다. 그리고 평가 점수는 한 사람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선망의 대상이 되고 반대로 낮은 평점을 받으면 각종 차별과 멸시를 받게 된다.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더 높은 평점을 받기 위해서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긴 채 가식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남들을 대한다. 어떻게든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 자신이 되는 것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다. 드라마 속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오로지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의 비난과 평가에 인생이 휘둘리기도 한다. 그것이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비난 섞인 말을 퍼붓는다. 그 순간에는 누구나 분노하면서 화가 난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며칠 동안 또는 오래도록 비난 섞인 말들을 머릿속에 담아두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내가 진짜 무엇을 잘못했나?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 마음은 나에게 남아서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러워진다. 정말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비난받는 그 상황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된다. 그렇게 내 삶이 점점 누군가의 비난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친구가 없이 혼자이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롭다. 아들러는 이러한 사람의 행동 양식을 과제의 분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나와 타인을 분리하는 의미로 설명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들은 타인만의 고유한 과제이고 나는 내 인생의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타인의 평가는 그저 그 사람의 평가일 뿐이다. 내가 친구도 가족도 없이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때 주변 사람들은 내가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한 무수한 평가들을 내릴 것이다. 인성에 대한 평가들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타인의 평가는 그 사람의 고유한 과제일 뿐 나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나는 어떻게 하면 혼자로 남겨진 상황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나만의 과제에만 집중하면 된다. 타인이 나에게 보내는 평가를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과제라고 분리해버리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을 가꾸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나 자신의 과제이다. 그리고 나의 몸을 보고 타인이 평가하는 건 타인의 과제가 된다. 중요한 사실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만족한 몸을 타인이 깎아내린다고 해도 내 몸이 변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전혀 관리하지 않은 내 몸을 보고 타인이 멋지다고 칭찬을 해도 내 몸이 멋지게 변하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타인의 주관적 평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매일 최선을 다해 나의 과제에 대해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처음부터 타인의 인정은 필요 없었으며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스스로에 대한 따뜻한 인정이었다. 아들러는 타인과 나의 과제를 분리하면서 타인으로부터의 영향을 줄이고 온전하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리를 두고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는 것이 타인에게 벽을 치거나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다. 혼자서 잘 산다고 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차갑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듯이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잘 돌보고 배려하면서 나만의 인생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안정적이게 된다. 그러면서 타인의 목표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리를 둔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되 가족을 포함한 모든 타인은 나와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개념에 가깝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내 기준을 상대방에게 맞추지 않고 자유로워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특정한 관계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 사회가 만들어내고 발전시킨 인간관계 관련한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관계인 친구나 배우자가 주는 행복감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외로움을 느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친구, 배우자 외에도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충분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없어서 무조건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친구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친구와 나눈 깊은 얘기들이 퍼지고 말실수로 친구 관계에 갈등이 생긴다. 많은 친구들의 마음을 돌보고 시간을 모두 사용하여 정작 나를 돌볼 시간도 없다. 어쩌면 친구가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더 다양한 형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친구라는 고정관념을 바꿔볼 수도 있다. 동창이나 같은 고향 출신, 직장 동료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폐쇄적인 개념에서 지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두가 친구라는 생각으로 개념을 확장해 보는 것이다.
관계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는 지적 자극을 충전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게 꼭 타인이 아니어도 된다. 내가 나 자신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이다. 나만의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할수록 분명하게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혼자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원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되고 싶은 모습을 추구하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나만의 기준을 잘 세우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잠시 혼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하면 한 뼘 더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새로운 관계에서 행복을 얻으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알면 그에 맞춰서 삶을 선택하기 쉬워진다. 그렇게 혼자여도, 사람들과 함께여도, 어떤 상황에도 행복한 나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